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나이가 많아서 공부하기 늦었다고 하는 진짜 그 미친 생각은 다 집어치우세요. 특히 20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미친 생각입니다, 여러분. 미친 생각. 이 자기 개발이라는 건 여러분 상당히 힘든 과정입니다. 학습 때 무기력이 생겨요, 진짜.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방법론도 모르겠고. 자기 개발은 자기가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성장시키는 사람만큼 매력적인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변화가 없는 사람만큼 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변화가 없는 사람하고 뭔가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이 사람은 안 변할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 뼈아대. 역시 제가 잘하긴 잘해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그 멘트 미리 준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실히 제한데 이게 발성이 트여서 그래요. 인정. 하도 강연을 많이 하니까 득음을 해갖고 목소리가 트여갖고 가수 데뷔하려고. 우리 집 앞에 보컬 학원 있는데 두려워요. 얘는 또 한다고 하느니까. 지금 보컬 처음에는 농담으로 얘기한 줄 알았는데 자꾸 이게 농담이 아닌 것 같아. 저는 이제 또 오랜만에 방송하기 전에 헛소리 하면은 저는 랩을 배워보고 싶어요. 랩을 할 것 같아. 라임, 네 귀에 때려박는 나의 라임, 네 귀에 때려박는 나의 라임. 내 귀 얼마나 그걸 때릴까 생각할수록. 왜냐면 영어 컨텐츠를 이제 영어 플랫폼을 어마무시하게 크게 키우려고 이건 되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어. 이거는 그냥 건바이 건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궁극적 목표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1년에 영어 배우는데 뭐 50만 원, 60만 원을 그거를 뭐 몇십 년을 썼는데도 아무도 못 하잖아요, 영어를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되게 저렴하게, 뭐 당연히 무료로 할 수는 없고요. 그 선생님들 있고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뭐 한 달에 10,000원, 뭐 20,000원 딱 썼을 때 기본 프로그램을 그걸 했을 때 여러분 진짜 영어를 하게 하기 저희가 AI도 동원하고 플랫폼도 동원하려고 하는데 거기 컨텐츠가 들어가는데 우리 그 황희슬 선생님이 들어갈 거거든요. 우리 황희슬 선생님 판타스틱 듀오에서도 예선전 통과했지. 요번에 히든싱어에서도 박미경 편 잘했죠. 잘해서 1등, 그러니까 골까지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까지 가고 1등 2번 하고 순서만 바뀌었으면 우승이었는데, 그쵸? 2천만 원 받을 뻔했는데. 그래서 그 파트너로 랩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야, 주변에 많잖아. 그래요? 저번 주에 우리 장점 얘기했는데 장점이 될 수 있겠어? 예리한 지적인데? 내가 안 되더라고. 내가 봤을 때 본인이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랩을 한번 너 귀에 때려박는 나의 근데 가사. 뭐 랩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나중에 영어 플랫폼 나오면 기대하는 게 뭐냐면 성대모사를 너무 잘해요. 성대모사, 발음, 액센트. 그렇지. 그리고 저는 이제 영어에 뭐 이렇게 듣기나 이런 걸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제 와우라는 게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와우를 영어 버전으로 하면은 그 막 종족마다 영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영국식 영어 나오고 막 그렇게 나와요. 하면서 반지의장도 그래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되게 흉내를 되게 잘 내요. 간달프 영화. 그 뭐지? 그 약간 그 나라별로나 아니면 그 상황별로. 아니, 저는 잘 내는 게 아니라 일단은 거기 사람들 많이 어울려서 그래요. 흑인들이랑. 그러니까 저는 옛날 보니까 제가 미국 살 때 백인들은 What's up? 그런데 흑인 애들 What up? 그래요. 달라요. What's up인데 진짜 얘네는 What up이라 그러고 백인 애들은 What's up? 그래요. 저기 치가 들려요, 진짜. 이게 다르구나. 그리고 제가 언제 되게 빵 터졌었냐면 그 마스터란 영화에 그 이병헌 성대모사. 이병헌이 그 필리핀 가서 하는 영어가 있어요. 그걸 흉내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그때 팟캐스트 할 때였는데. 그냥 그때 마스터 영화에 꽂히셔가지고. 그 차이니즈 액센트로. 그렇지. 그 다음에 한 단어로 쉬운 영어로 하는 거, 그쵸?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지? 오늘 아무 말, 이게 우리가 지금 간만에 아무 말 던진 거거든요? 주제랑 연관이 있어. 이거 짜지 않은 건데, 37살에 자기 개발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쓴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심화 버전에서 고영성 작가님이야말로 30살에 정신 차린. 그렇죠. 전 30살. 진짜 제가 정확하게 표현할게. 네. 30살에 30대에 정신 차린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좀 강조를 해줘야 돼. 이게 인간다워졌어요, 진짜. 네? 왜냐면은 게임 페인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30살에 30대 인간다워.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제가 개발한 에피소드가 있고, 이제 책에는, 왜냐면 뭐 책을 이렇게 동시에 같이 쓰는 건 없거든요. 이게 나눠 쓰는 거거든요. 고영성 작가님 그 책 읽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고, 요즘에 하시는 자기 개발이 있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40살이야, 40살. 41살. 41살. 만으로도 생일 지났으니까 40살이죠. 어저께 있었던 일이에요. 와이프가 문을 확 열더니, 영성아, 왜? 우리 몇 살이야? 그러는 거야. 41살. 아, 그렇지.
같이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41살이구나. 고 작가님 평균 언제까지 살 것 같아요? 몇 살까지 사는 게 목표예요? 아 저는 80까지. 그러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어요. 이제 산 날. 이거 리마인드 시켜 내가 항상 리마인드 시키고 다니거든요. 순간 욕할 뻔했어. 이런 이런 마음도 안 된 놈이. 나는 아직 살 날이 더 많이 남았고 나도 80이 목표인데 건강하게 80까지 사는 게 땀나지 목표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나 같은 동생이 나 없어. 85까지 살래. 걸쳤어. 이거 순간 지금 마음의 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 또 솔직하잖아요. 마음의 대비가 안 돼서 85를 오케이 85까지. 오케이. 그래서 요즘에 공부를 많이 하세요. 특히 요즘에 영어 공부하는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 왜 하게 됐고 막 이렇게 좀 영어 공부 얘기 그냥 아무 말이나 좀 해서 영어 공부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41살에. 이제 저희가 뭐 영어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필요하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저희가 영어 플랫폼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실제 실무적으로 저희가 어떤 계획이 나왔었냐면 우리 신 박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원래 계기는 제가 영어 공부할 때 외국에 워낙 그 좋은 책이 있는데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데 우리 번역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또 워낙 번역이 또 늦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 되기도 하고 늦게 되고 하니까 심지어 돼도 잘못되기도 그러니까 돼도 잘못된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거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정확한 정보를 빨리 얻는 것이 되게 경쟁력인데 이것도 이제 저와 신박사님 역할 중에 제가 할 역할인데 그러려면 내가 원서를 번역 안 된 걸 읽어야 되겠다 하는 마인드에서 영어 공부를 이제 열심히 시작하다가 얘기 나온 게 뜬금포로 우리 신박사님이 그럼 이거 우리가 번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정말 좋은 책이 번역 안 되는 것도 많고 두 번째로 번역됐어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번역서와 같이 이제 대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뭐 중요한 문장을 뛰어넘고 막 빼먹어. 저도 고 작가님이 막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시겁시겁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하는 분야는 지금 잘 알잖아요. 근데 번역가분 같은 경우는 때로는 전문성 있는 분이 하시기도 하지만 없는 분이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럼 맥락을 이해를 못 하시는 아직도 거예요. 기억나. 어떤 책에서 월드뷰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냥 직역을 해서 세계관이라고 한 거예요. 절대 세계관이라 하면 안 거기서 돼요. 월드뷰는 그 월드라는 게 세계가 아니라 내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거여서 맥락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 맥락으로 번역하는 게 맞는 건데. 그리고 세계관이라는 건 우리는 그거를 번역할 가치관, 우리가 가치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 맞춰 세상을 이해하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약간 가치관과는 약간 맥락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거를 절대 이건 오히려 의역을 하지 말아야 될 걸 의역을 해가지고 혼자 되게 삼천포로 빠진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하다가 이 저자가 계속 이 용어를 바꾸지는 않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앞부분에 의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똑같은 용어인데 이 상황 가운데 이 의역으로 되지가 않아. 그러면 나올 때마다 막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을 놓친 거죠. 등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책들을 좋은 책들을 제대로 번역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우리 독서 생태계에도 중요하겠다. 그러려면은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옆에서 뭐 관찰 카메라처럼 지켜보니까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나이가 많아서 공부하기 늦었다고 하는 진짜 그 미친 생각은 다 집어치우세요. 고영성 작가님이 80까지 살려면 죽을 날이 더 가까운 사람, 아직 살 날이 좀 더 많이 남았지만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80까지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여서. 애기가 둘인데 애기가 지금 영어 공부할 시기인데 이제 결의는 2학년이니까 그렇죠? 이제 슬슬 이제 애들도 외국어 공부할 시기인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은 올해는 고 작가님이 한국말로 읽은 자료보다 영어로 읽은 자료가 더 많아요. 네, 훨씬 많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국어로 읽으면은 10분의 1이면 읽을 거를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어저께 잠깐 한국 책을 봤어요. 동공이 막 너무 가슴이 너무 뻥 뚫린 느낌인 거야.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야. 역으로 이게 영어를 제가 뭐 영어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은 되게 너무 힘들고 되게 빨리 졸려요. 되게 그럼에도 신기하더라고. 불구하고 엄청 꾸역꾸역 열심히 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대학 다녔으면 대학 4.5로 졸업했을 텐데 진짜 후회되지 않아요. 진짜. 나 4.5 자신 있지. 네, 지금처럼 했으면 다시 왜냐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형수님이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이 형수님이 이제 그
친구예요. 되게 오랜 친구예요. 그 우리 다른 책에서 만약에 그래서 아직도 되게 친구처럼 지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하는 거 보면은 형수님이 이제 고영 잠깐 못 잡아먹을 때가 좀 몇 번 있거든요. 되게 친해요, 진짜. 형수님이 친구야, 또, 친구. 또 우리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엄청 다른 분한테는 착해요. 엄청 잘하시는데 그냥 고 작가님이 진짜 한없이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거를요. 근데 그런데도 그런 관계인데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막 고등학생처럼 단어 밑줄 모르는 거 같고 막 앱에다 이렇게 옮기고 있으니까 영성아 너 뭐하냐? 너 나 단어 정리하고 있어. 진짜 엄청 그러니까 웬만하면 치근하게 안 여기는데 치근하게 여기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지금 그렇게 하는데 돌이켜 보면 뭐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 하나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이게 제목이 37살에 자기 개발해야 하는 이유잖아요.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고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이 필요한 거죠. 그럼요. 맞죠? 근데 이거는 다른 분한테 넘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영어를 잘하는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책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한데 일단은 그게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 아웃소싱을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제가 영어를 잘하는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제가 만약에 지금 제가 41살이잖아요. 근데 제목은 37살이잖아. 제가 37살 때 그걸 좀 해놨다면 날라다녔겠죠. 지금 일이 얼마나 빨리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뭐 80은 우스갯소리고 뭐 인생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가요. 그다음에 그런 거는 여러분 뭐 60이 우리가 무슨 일에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되게 구시대적 발상이에요. 지금 평균 연령이 얼마고 그냥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어머니 아버지 다 65, 66 이러시는데 전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티가 안 나요. 우리 장인어른 지금도 일하고 싶어서 죽을라 그러세요. 오히려 우리 집에서 체력 랭킹이 제가 한 5위 정도 돼요. 나도 그런 것 같아. 네, 제가 한번 할머니, 할아버지. 플래크 나왔을 장모님 체력 엄청 세지 않으세요? 아, 최고지. 장모님은 진짜. 예, 왜냐면 랭킹 1위잖아요, 그쵸? 최고예요. 장모님은 예, 넘사벽이야. 트럭 모시잖아요, 그쵸? 막 진짜 막 랭킹 1위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갤러퍼. 갤러퍼. 아, 지금 산타페를 네. 바꾸셨나? 네. 그랬는데 제가 플래크 나왔을 때 한번 저 와이프 딸이 플랭크를 한 적 있어요. 제가 꼴등했어. 아 진짜. 그게 그때 심각하다 생각이 들었죠. 이게 자기 개발 왜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 하는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해내기 위해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개발이 되면 기회가 많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빠르게 잡을 수 있는 행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37살 때 이걸 해놨으면은 지금 되게 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저는 뭐 개발을 열심히 하고 저는 사실 영어를 되게 쌈마이스럽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돌이 영어라서 그 테크니컬 텀만 할 줄 알고 뭐 문법에 맞게 말을 배워본 적도 없고 뭐 관용 뭐 이디엄이나 이런 거를 제가 잘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되게 브로큰 잉글리시예요. 그래도 여전히 뭐 맥락은 다 통하죠. 근데 제가 저는 해외에 가서도 스피치를 좀 많이 주고 싶거든요. 연설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도 당연히 영어를 하면은 문제 없지만 저는 이제 영어를 좀 네이티브처럼 잘하고 싶어요. 특히 말하기 면에서. 왜냐면 저희가 비즈니스를 해외에서도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은 안 되고 한 3, 4개월 뒤 정도 빠르면 뭐 올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저는 쉐도잉을 하는 게 여러분 이제 발음을 따라하고 피드백까지 받으면 제 주변 이제 영어 고수 우리 신PD만 해도 이제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으로 영어를 말할 수 있으니까 피드백을 받아갖고 영어를 더 잘하려고 그래서 영어 콘텐츠도 직접 더 많이 제작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저는 다른 외국어도 지금 저희가 무슨 알고리즘 개발하는데 필요해서 저는 중국어 읽기를 마스터하려고 그래요. 말하기는 제가 좀 배워봤었거든요. 중국어 한두 달 배워봤었는데 학원 다니면서 성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보다 나는 당장 읽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읽기를 마스터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거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야 돼요, 그거를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중국어 읽기 마스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바이두를 클릭하면 아예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근데 뭐 마스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막 중국인처럼 하면 좋겠죠. 근데 지금 아예 모르는데 제 입장에서 마스터라는 거는 딱 봤을 때 그래도 띄엄띄엄이라도 이제 알아듣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진행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결국에는 우리 직원 중에 중국어 또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랑 하겠지만 실무를 하겠지만
최소한 제가 지금 바이두를 봤을 때 아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번역기를 누르지 않고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해내는 게 제 목표거든요. 이제 이런 거면 책에 안 써놨지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방송 보고 있는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특히 20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지. 미친 생각입니다, 여러분. 미친 생각.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우리 식구들도 진짜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진짜 저는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식구들 보면은 맨날 이렇게 뭐 이렇게 너무 뿌듯한 마음도 있고 또 치근한 마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공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왜냐면 막 잘하는 거 보면은 또 이렇게 뿌듯하지만 내가 너무 좀 타이트하게 모는 건 아닌가. 왜냐면은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일철장 같은 거 다시 강연할 때 다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 복잡계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에서 노력을 한다고 일이 잘 나오진 않아요. 노력을 안 할 수도 없잖아.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걸 이해하는 게 미칠 것 쉽지 같은 거예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정해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 근데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식구들은 이걸 좀 잘 알아듣고 잘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망하지도 않고 잘 따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길게 한 친구는 1년 6개월, 짧게 한 친구는 한두 달 했지만 이거를 이렇게 쭉 보면 이 친구들이 엄청 많이 성장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엄청 많이 성장한 거 보고 되게 대견하고 뿌듯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사고방식을 다 25살은 넘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30살이 그 평균이 30살이 되니까 그걸 깨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복잡계에 대해서 알아듣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고 주변에 그 똑똑한 사람들도 복잡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복잡계라는 걸 이론적으로 있어도 그걸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 잘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식구들, 그래서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는 한 달에 한 번 독서 모임 하나요? 독서 토론을 진짜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그 다음에 책값 같은 거는 다 무료로 지원하고 학원 가겠다 그래도 다 무료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정말 이 진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자기 개발은 자기가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성장하는 사람이 매력적입니다. 일단은 그게 뭐 동성이든 이성이든 간에 자기를 성장시키는 사람만큼 매력적인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변화가 없는 사람만큼 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변화가 없는 사람하고 뭔가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이 사람은 안 변할 거니까. 이게 부부관계면 최악이고요.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안 변할 게 뻔해요. 이게 내 상사야. 상사가 뻔해. 절대 안 바뀌어. 근데 그게 트러블이 있고 잘못된 거야. 희망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성장을 해요. 성장이라는 것은 자기의 기본적 반성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족한 걸 개선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이 아예 없는 것과 있는 것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개발, 자기 성장을 해야 될 이유고 나이에 상관없이 해야 될 이유라고 볼 수 저는 있겠어요. 뭐 계속 하려고 통계를 좀 더 잘해야 되니까 R을 배워야 되나 파이썬을 배워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예? 일단은 뭐 시간과 역량은 한계가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어랑 뭐 다른 걸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전 시간 나면은 코딩도 좀 더 공부하고 싶거든요. 더비랑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진짜 이 코딩을 좀 알아야겠구나. 최소한 저희가 인공지능도 몇 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기계학습에 대해서 아직 깊게 모르니까 이걸 또 더 공부해야겠구나 그런 것도 느끼고 근데 진짜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거를 더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자기 개발이 운동이죠, 운동. 요즘 운동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진짜 이 자기 개발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싫어하냐? 그 뿌리가 어디냐면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소셜 사이언스가 아니라 자기 개발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가 돼 있어요. 소셜 사이언스들이 다 뭐 인지심리학, 행동 경제학 이런 책들이 다 소셜 사이언스로 분리돼 있고 뭐 다 자기 개발이라니까. 근데 그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뭐가 있냐? 어떤 개인의 경험담을 일반화한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상 그거를 읽어본 사람들이 재미도 있었던 사람도 있겠지만 말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자기 개발이라는 건 여러분 상당히 힘든 과정입니다. 상당히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해보면은 포기하게 되고 그게 임계점을 못 넘긴 상태에서 계속 포기만 하다 보면 시도도 이제 꿈만 꾸고 시도했다가 어느 정도 했다가 포기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이 생겨요, 진짜. 그거 깨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염세주의적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개발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방법론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개발이라는 단어에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책 좀 어설프게 읽는 분들이 아예 안 읽는 분은 모르겠는데 어설프게 읽는 분들이 자기 개발 책이 뭐 안 좋은 게 많다고 하는데 최소한 제가 여러 분야를 많이 읽으면서 어떤 분야든 이상한 책은 되게 많고요. 경제책도 말도 안 되는 경제책 너무 예를 많고요. 들면 영풍문고 같은 경우는 경영, 경제, 자기 개발 아예 한 섹션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뭐 100% 하나 추천할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컨텐츠 트랩이거든요. 아니 컨텐츠의 미래인가요? 콘텐츠의 컨텐츠의 미래는 진짜 좋은 책이거든요. 뭐 플랫폼에 관련되거나 그런 것 중에서 제가 다 읽어봤는데 거의 뭐 넘사벽이에요. 10점 만점에 11점? 예를 들면은 근데 그 뭐 어설프게 읽은 분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우리 신PD가 NUS에 졸업하고 LBS 런던 경제대 석사를 하고 왔는데 상당히 엘리트잖아요. 근데 그걸 읽고 심지어 빡독에서 발표도 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컨텐츠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내용이. 그거를 걔는 이쪽으로 그냥 단순히 책만 읽은 거지 전문가가 아니었거든요, 이쪽에 대해서. 그러면서 재독을 하면서 조금씩 이해를 하고 독서면서 하지만 여전히 몰라요. 왜냐면은 그거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렇게 하면 행동들이 안 해야 되는 행동들이 많은데 우리 PD님들 여전히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피드백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것도 우리 PD님들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냥 어설프게 읽은 분들이 막 아는 척 하면서 떠드는 거 보면 진짜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개발 분야 말고 다른 분야도 쓰레기책이 되게 많아요. 인문 분야에 쓰레기책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 뇌피셜이다. 뇌피셜이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 개발이라는 그 갖고 있는 그 의미가 퇴색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이 아는 모 유명 전문가를 제가 또 유명한 사람을 한 다리 건너서 모를 수가 없거든요. 대기업 컨설팅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텔레비에 나오는 모 유명하신 분이 진짜 유명하신 거 말하면 솔직히 파장이 커서 제가 말 못하는 분인데 유명하신 분이 모든 교육 과정을 디지털라이제이션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모든 교육 과정. 진짜로요? 예.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잖아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컨설팅을 받은 그 기업의 상무랑 얘기하면서 미치신 분 같은데 내 그러면서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한 번만 읽어보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분이 니콜라스 카보다 많이 알진 않을 것 같다고.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니콜라스 카는 이제 그러니까 그 디지털 기기의 폐해에 대해서 참 그거를 글도 잘 써, 그 양반은. 아예 글빨 짱이죠. 예를 들어 디지털 치매도 있고 똑같이 좋은 책인데 그 글빨 때문에 이 디지털 치매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잽이 안 돼요, 진짜. 근데 둘 다 좋은 책이에요. 둘 다 꼭 읽어봐야 돼요. 교육하시는 분들은 다 읽어봐야 돼요. 이거는 진짜 이 시대의 인문학이에요. 이 시대의 인문학. 그렇죠. 진짜 시대의 인문학이에요. 그 디지털 치매도 시대의 인문학이에요, 진짜. 이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거는 진짜 정말로 많은 실험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그 대기업 관계자한테. 니콜라스 카도 100% 맞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걸러들어야 될 게 있다고. 나는 내 의견은 뭐냐, 어떤 부분은 디지털라이제이션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예를 들면 저는 그거예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점을 해서 제가 공부했을 때 결론은 그거예요.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게 뭐냐,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근거는 뭐냐, 아이들을 전문가로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건 피드백 싸움인데, 피드백은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공지능의 피드백을 되게 즉각 줄 수는 있겠지만 과연 얼마나 정서적인 부분에 해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인공지능이 필요하냐? 오히려 선생님은 전문가에서 초특급 전문가를 넣으면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미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피드백을 주는 게 기업 입장에서 돈을 아낄 수도 있다는 거 보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인공지능 교육이어도 어떤 거는 선생님에 국한시키고 어떤 거는 학생에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은 뭐 그냥 다 그냥 사짜예요. 뭐 이 사람은 무조건 옳다 그러고 이 사람은 무조건 틀렸다 그러고, 그게 뭐 말이나 됩니까 그게? 그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일단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자기 개발 안 하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네, 않습니다. 저도 안 해요. 솔직하게 상정도 안 해요, 얘기해서. 상정도. 네. 어우, 생각만 해도 지금 소름 끼쳐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이제 제가 이 글 마지막에 거기도 많이 써놨어요. 제가 37살에 자기계발에서 얻은 내용을 쫙 써놨어요. 그게 되게 옛날에 공감을 많이 얻었는데 제가 거기다가 추가로 정리해서 더 많이 써놨어요, 이번에.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계발이란 말보다는 인생 개발이, 네? 그래, 인생 개발이죠. 인생 개발. 삶을 개발하는 게 더 적합한 말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진짜 한 문장 적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이 옛날에 막
브런치 썼을 때는 없었던 말이거든요. 인생 개발이라는 게 더 적합한 말인 것 같다. 딱 이거를 몇 번 보고 보니까. 그래서 진짜 이 보신 유튜브를, 왜냐면 우리가 뼈아대를 알려준 개편 뉴스에 어떤 분이 진짜 그 베스트 댓글이 그걸 거예요 지금요. 뭐 이걸 통해서 일철장도 읽으시고 완벽한 공부도 읽으시고 막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그런 류의 댓글일 거예요. 너무 뿌듯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냥 뭐 그 가짜로 뭐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이런 개소리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책 읽고 이해시키고 행동하게 하고, 예? 직장에서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드는 리더로 우리가 키우는 게 목표거든요. 우리가요. 그게 우리가 국가랑 우리가 커뮤니티 공동체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료 어플도 만들고 뭐 무료 행사도 하고 내부 동기가 없는 분들을 일깨우려고 외부 동기를 주기 위해서 상품권도 막 보내드리고, 예? 뭐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뭐 댓글 따봉 남기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그냥 내부 데이터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냈는지 안 했는지 티도 안 나요. 심지어요. 우리 진짜로 근데 했으면 좋겠어 칭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막 뭐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왜 그 유튜브에 뭐 좋아요 댓글하고 뭐 이메일 남기면 그게 요즘에 프로그램도 있어. 돌리면은 랜덤으로 뽑는 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변했을 때 그 한 사람의 변화에 그 가치의 무게가 얼마나 크냐면 그냥 여러분의 삶의 가치랑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가치를 거의 무한대로 보거든요. 근데 타인이 바뀌었을 때 그 가치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가 뭐 얼마나 완벽하게 도움을 줄지 모르겠지만 저의 어떤 여러 가지 몸부림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바뀌었다면 그것만큼 저희가 가장 기쁜 게 없고, 저희가 추구하는 많은 방향 중에 궁극적인 방향 중에 한 방향이 우리와 함께,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함께하는 분들이 진정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변화시켜 주는데 우리가 좀 일조할 수 있다면 그만큼 저에게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글을 제가 썼는데 37살 자기개발의 글을 썼는데 이제 갑자기 그런 이제 이런 이렇게 탁 뭐라 그러죠? 스쳐 지나간다고? 예?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져 간다 하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게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았으면은 지금 빡독도 없었고 멘토링 프로젝트도 없었고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도 없었고 진짜 자기 개발하기를 뒤지게 잘했다 그 생각이 지금 드네요 진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연장선으로 보면은 더 뒤지게 해야겠다. 그러면 더 큰 체인지 그라운드를 만들 수 있고 다른 회사 더 키워서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가 저는 좋다고 믿고 있고 우리 조직원들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것 같는데 이런 좋은 조직 문화가 없으면은 기업이 도태된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얘기 끝내야 되는데 저희가 최근에 얘기했던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서로 반성도 하지만 자뻑도 많이 합니다. 자뻑을 할 때 어떤 거 하냐면 우리는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무섭다라고 했어요. 나무. 왜냐면 우리는 완성형이 아니에요. 우리 계속 성장할 겁니다.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우리가 어떤 반성을 했죠? 일이 많아지면서 갑자기 독서하는 양이 좀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확보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는 이제는 일을 그렇게 했으면 세팅을 좀 바꿔야 돼요. 왜냐면 갑자기 이게 일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우리가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시간, 독서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조절하면서 우리가 독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부하는 것이 우리 또 자기 개발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핵심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믿고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도 했으면 인생 개발 하셔갖고 저희와 함께 계속 함께 성장하시면서 더 즐겁고 행복고 조금 더 이렇게 정서적으로 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 후에 댓글 달렸을 때 나 이때 계획 잡아가지고 해냈습니다.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럼 댓글 달린 사람들 또 모아서 파티하지 우리는. 네,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번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유익한 얘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